하게 된 강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 저는 현재 세일즈포스 국내 최고의 파트너사 제휴스티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경력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2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MVP이자 한 명밖에 없는 국내 한 명밖에 없는 MVP고요. 현재 세일즈포스 디벨로퍼 커뮤니티 공동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드민을 위한 그 트리거 강좌이긴 한데, 트리거 최적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과제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코딩을 진행을 하면서 최적화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트리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카운트하고 컨택에서 메인 컨택을 관리를 하는데, 어카운트에도 메인 컨택을 표시를 하고 컨택에도 메인 컨택을 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리거로 작업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카운트와 오퍼튜니티에서 어카운트의 오퍼튜니티에 클로즈된 금액을 집계를 해서 금액을 항상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퍼튜니티가 생성이 될 때마다 어카운트 리드 소스에다가 오퍼튜니티 리드 소스에 있는 거를 오퍼튜니티는 그 리드 소스 자체가 그냥 단일 핑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어카운트에 여러 개의 오퍼튜니티에 있는 그 핑리스트 값을 멀티 핑리스트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트리거로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을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트리거로 다 작업하는 것보다 그 주된 목표의 필드 값은 하나로 관리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오늘 트리거 작업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필요한 필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카운트에 메인 컨택 룩업으로 컨택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하고, 필터는 그 컨택에서 어카운트 아이디가 같은 것 중에 메인 컨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카운트에 그레이드 핑리스트를 집어넣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필드 값을 집어넣고, 어카운트에 리드 소스 멀티핑 리스트라는데 오퍼튜니티에 있는 리드 소스 값이 모두 들어가지고 멀티핑 리스트 타입으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택에는 메인 컨택이라는 체크박스 필드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기본 트리거로 코딩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카운트 트리거 쪽에 메인 컨택 값이 들어가지면 해당하는 컨택을 찾아서 is 메인 컨택에다 true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그리고 메인 컨택 값이 빠지면 어카운트 그 컨택을 찾아서 is 메인 컨택을 false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트리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것만 보시고서 강의를 나가시려는 분이 계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코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그 점검을 하면서 최적화 시키는 거를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고요. 컨택 쪽 트리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컨택 트리거입니다. 그 컨택 쪽에서 is 메인 컨택이라는 필드 값이 업데이트 인서트 true로 되면서 인서트가 되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 어카운트를 찾아서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이라는 필드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주는功能이고요. 그 is 메인 컨택이 빠지게 되면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찾아서 메인 컨택에서 값을 널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트리거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리거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해당하는 그 트리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 트리거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해당하는 그 트리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되게 조용하시군요.
해당하는 트리거 부분의 문제점들을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트리거는 단일 처리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벌크 처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셀스포스 내에서는 그 리밋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하는 어카운트 트리거를 보면 리스트로 값이 들어왔는데 이 내부 단에서 셀렉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부분이 그 루프 안에 들어가져 있죠. 이거는 트리거 내부의 리스트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만큼 셀렉트를 하고 사이즈만큼 업데이트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리밋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업데이트를 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가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부 단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머리에서 뭔가 프로세스로적으로 많이 돌리는 값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라는 건 사실은 한번 접근을 할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걸리는 부분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것과 퍼포먼스 쪽에서 또 리밋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별거 처리가 돼야 되고요. 투두로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카운트에서 컨택으로 업데이트 치고 컨택에서 어카운트로 업데이트 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쌍방향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카운트에서 업데이트 칠 때 컨택을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컨택에서 트리거링 돼서 다시 트리거가 작동이 되게 되고, 이 트리거는 또다시 어카운트를 업데이트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를 업데이트 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 루프가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직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필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로직을 제대로 처리하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로직을 제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로직을 제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 지금 테스트 클래스를 보시면 어카운트를 인서트하고 컨택을 인서트를 한 다음에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을 이 컨택 아이디로 업데이트 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해당하는 컨택에 이즈 메인 컨택이 true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 라인에서 체크를 해주게 되고,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이 빠졌을 때 업데이트를 치면 해당하는 컨택에 펄스 이즈 메인 컨택이 펄스로 변경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로직에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택 트리거 부분을 보시면은 이즈메인 컨택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 어카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치는 건데, 이 트리거에서는 항상 단일 것만 들어오진 않거든요. 무조건 리스트 형식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꺼번에 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즈 메인 컨택으로 들어왔을 때 어카운트에다가 컨택 부분을 업데이트를 치는 부분인데, 이게 어카운트 밑에 있는 컨택이 여러 개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즈 메인 컨택이 체크가 되는 거는 컨택 레코드 중에 무조건 하나여야 되거든요. 이 코드로만 작업을 하게 되면 한 어카운트 밑에 5개의 어카운트가 한꺼번에 이 트리거로 들어왔을 때 모두 이즈 메인 컨택이 true로 체크를 하고서 들어오게 되면 어카운트에는 이즈메인 컨택이 최종 것만 업데이트가 되겠죠.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컨택 부분에는 5개의 레코드가 이즈메인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포 부분에
리스트로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 클래스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떨어지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어카운트에서 컨택 트리거 발생시키고 컨택에서 어카운트 트리거 발생하고 어카운트에서 컨택 트리거 발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에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스를 좀 수정을 해서 요 에러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스를 좀 수정을 해서 요 에러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해당하는 거를 필터를 걸고 해당하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카운트에서 메인 지금 어카운트는 업데이트밖에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카운트가 있어야지 컨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서트 부분에서는 로직은 어카운트 쪽에는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업데이트 부분에서 is 컨택이 널이 아닐 때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널이 아닌 값에서 어카운트가 다른 게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 부분의 로직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변경이 됐을 때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거는 뭐냐면 메인 컨택 값이 없고 과거 값과 트리거의 과거 값과 현재의 값이 틀려졌을 경우에 작동이 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메인 컨택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만 해당하는 값이 그 밑에 있는 로직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컨택을 찾아서 메인 컨택으로 업데이트를 쳐주는데 이것도 컨택이 메인 컨택 값이 그 펄스로 되어 있었을 때만 업데이트가 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과거에 메인 컨택 값이 메인 컨택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하는 메인 컨택 값이 과거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컨택에서 B라는 컨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 A라는 컨택에는 메인 컨택이 true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펄스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벌크 처리는 나중에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옛날에 메인 컨택 값의 컨택을 찾아서 이게 true로 되어 있으면 펄스로 업데이트 쳐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컨택 값이 빠졌을 경우에 이것도 원래 값이 있다가 빠졌을 경우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트리거의 값이 널이 아니었다가 널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과거의 컨택을 찾아서
이거는 선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카운트 쪽은 손을 받고 쪽으로 인서트가 되면 어카운트를 찾아서 해당하는 걸로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컨택이 이즈메인 컨택으로 인서트가 돼서 어카운트에서 업데이트가 쳤었을 때 이 기존에 이즈메인 컨택이 가지고 있었던 컨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서 없애줘야 됩니다. 뭐 몇 개 쓸지 모르니까 일단 리스트 형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업데이트 부분도 볼게요.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컨택에서 이즈메인 컨택으로 됐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즈메인 컨택이 아니었다가 컨택으로 변경됐었을 때만 로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서로 간에 무한 루프로 작동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메인 컨택이 아니었다가 이즈메인 컨택으로 변경이 됐을 때만 어카운트에서 이즈메인 컨택으로 바꿔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던 값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이즈메인 컨택을 펄스로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즈메인 컨택이 아닌 경우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즈메인 컨택이었다가 선택이 아닌 걸로 변경이 되면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찾아서 이거는 선택이었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어카운트에서 메인 컨택만 눌러 업데이트 쳐주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로 트리거링 되면서 무한 루프 도는 거는 지금 에러는 막아지게 된 거고요. 현재 이 소스 자체는 벌크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벌크로 그 리스트 형식으로 트리거링 됐었을 때는 에러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하는 대량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인서트를 한 후에 이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주는, 대량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셀지버스 내에 있는 리밋을 초과했다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too many query라고 해서 리밋을 발생하게 되는데, 셀지포스 내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리밋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쿼리 리밋이 100개인데 이 101개를 넘게 돼서 에러를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나 이런 걸 작업할 때 항상 그 벌크 처리를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짠 소스를 가지고서 벌크 처리를 할 텐데요. 벌크 처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 어카운트 트리거 부분에 공통으로 된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으로 된 소스들이 트리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게 돼서 해당하는 로직이나 뭔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됐었을 때 모든 부분에서 다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트리거 내에서는 하나의 메소드로 관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트리거 내에서 이런 로직들을 다 집어넣지는 않고요. 클래스 단에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리거 프레임워크라는 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핸들러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일단은 제가 써왔는데요. 보시면은 어카운트 핸들러에서 트리거의 그 new나 old의 리스트 값을 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변수로 치환을 시키고 런을 시켰을 때 트리거의 각 단계에 따라서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로직을 모두 다 그 핸들러에서 처리하는 로직으로 변경 처리를 해볼게요. 컨트가 됐었을 때 컨택을 어떻게 지키는 부분을 할 거고요. 이거는 어카운트가 업데이트가 될 때만 작동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벌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그냥 공식인데요. 셀렉트를 날리기 위해서 셀렉트를 날릴 수 있는 조건들을 뭉쳐놓고 한꺼번에 셀렉트를 한 다음에 내부 다운으로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고 한꺼번에 업데이트 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카운트에서 지금 컨택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쳐야 되잖아요. 어카운트 쪽에서 되는 부분은 메인 컨택이라는 필드 값을 가지고서 컨택을 셀렉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로직적으로 하게 되면
어카운트 쪽에서 메인 컨택을 어카운트 컨택의 메인 컨택을 true로 업데이트 채워주는 부분, 그리고 메인 컨택이 빠졌을 때 false로 업데이트 채워주는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나눠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셀렉트를 날릴 수 있는 타겟을 찾아야 되고요. 이 타겟들을 한번 정렬을 찾아보겠습니다. 변경할 대로 처리를 하는 컨테이너 업데이트 부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을 경우만 처리를 하는데, 셀렉트를 할 타겟을 찾고 해당하는 타겟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권을 불러옵니다. 대상권을 불러오죠. 대상권을 불러온 다음에 내부단에서 이 로직 그 리스트 위에서 처리를 할 때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지고 와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 안에서 루프를 돌면서 찾기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맵을 사용을 해서 작업하게 되고요. 이제 그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써줄 거를 리스트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해당하는 값을 업데이트를 쳐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보시면은 메인 컨택 값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만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컨택 값이 널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는 is 메인 컨택이 컨택 부분에서 그 true로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택 부분을 가지고 오고 메인 컨택이 아닐 경우에만 업데이트 부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과거 값이 널 값이 아닐 때는 얘는 찾아서 다 펄스로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겠죠. 그대로 앱에서 컨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게 true가 아닐 경우에 true로 업데이트 쳐주는 거고 이게 false가 아닐 경우에는 false로 업데이트 쳐주게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쳐주면 됩니다. 이게 벌크 처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핸들러에서 처리를 핸들러로 메소드로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면 이 내부단에서만 처리가 다 돌아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포 업데이트나 애프터 업데이트나 이런 거 작업할 때 해당하는 메소드만 호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스도 일관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유즈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핸들러 또는 트리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택 부분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찾아야 되고요. 근데 어카운트 부분에는 보시면 애프터 업데이트에서만 사실은 처리를 하면 좋거든요. 근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택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언딜리트 모두 다 생각을 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컨택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무조건 먼저 생기고 컨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컨택이 업데이트 부분만 되면 되는데 컨택에서 시작이 되는 거는 메인 컨택으로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메인 컨택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해당하는 부분이 컨택이 삭제가 되면 어카운트 찾아서 지워줘야 되고 얘가 삭제가 되었다가 복구가 되어서 메인 컨택일 때는 어카운트에 다시 또 업데이트 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서 다 처리를 할 때 어카운트는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트는 무조건 값이 있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리스트 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리스트 뉴가 없을까요? 널 값일까요?
딜리트는 리스트 누가 널입니다. 그리고 네, 딜리트는 리스트 누가 널이고 새로운 값, 리스트 월드가 널일 때는 인서트일 때는 리스트 월드가 널이고요. 언딜리트일 때는 리스트 월드가 널 값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해당하는 딜리트가 되거나 딜리트가 됐었을 때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닐 경우만 처리하는 걸로 처리를 할게요. 해당하는 컨택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전제는 컨택에는 무조건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다는 걸로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값으로 어카운트 값을 찾는데 이 타겟 자체는 메인 컨택이고 작업 값은 메인 컨택 값이 아닐 때 어카운트 찾아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맵 올드 값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맵 올드가 없었을 때는 인서트일 때 맵 올드가 없습니다. 이즈 메인 컨택으로 인서트가 되거나 해당하는 조건을 찾는 거는 이즈 메인 컨택으로 인서트가 되거나 이즈 메인 컨택이 아니었다가 이즈 메인 컨택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 처리를 해줍니다. 월드가 널이라는 거는 인서트일 때인 거거든요. 인서트이거나 월드 값이 이즈 메인 컨택이 아니었다가 이즈메인 컨택으로 변경이 될 때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써주면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찍을 거기 때문에 먼저 실제다가 타겟 아이디 값을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삭제가 되었을 때 삭제가 되는 것도 내가 이즈메인 컨택이었다가 삭제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리스트 월드가 널이 아닐 때는 업데이트랑 언델리트 아니죠. 네. 그래서 메인 컨택이 과거값이 이즈 메인 컨택이었다가 이게 널이라는 거는 딜리트 될 때 값을 찾아가지고서 해당하는 어카운트 값은 널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면 대상을 찾을 거고요. 대상권을 찾은 다음에 이거는 웹으로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를 정확하게 돌면서 처리를 합니다. 하나도 가져왔죠. 이는 이즈 메인 컨택일 때 그리고 오브젝트 타겟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닐 때 또 업데이트 쳐줘야 될 부분에다가 집어넣고요. 되는 거고 얘를 업데이트 쳐줄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되거나 아니면 과거값에 대해서 그 어카운트 메인 컨택에서 빠지는 부분을 써주게 되면 찾아서 얘가 메인 컨택이 아니고 이 어카운트의 메인 컨택에 해당하는 컨택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메인 컨택 값을 별로 변경을 쓰고 해당하는 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서트일 때, 업데이트일 때, 딜리트일 때, 언제일 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컨택 트래버에서는 조금만 실행을 시켜줍니다. 보시면은 트리거 쪽에서는 각 할 때마다 로직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핸들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메소드 하나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편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테스트 클래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좀 많이 편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트리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트리거는 작동이 되는 게 무조건 DMA에 일어나야 트리거가 작동이 되거든요. 내부 안에 로직이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DML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리거 내에서 뭔가 if문이나 이런 분으로 분기 처리가 만들 때 이 분기에 해당하는 모든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DML 작업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또 다른 걸 또 하면서 DML 작업을 또다시 업데이트가 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DML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프로세스 쪽으로 퍼포먼스 쪽으로 좀 그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ML 작업은 무조건 한 번에 일어나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과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로 트리거 핸들러서 처리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DML 작업을 안 일어나더라도 클래스 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후출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폰트를 조금 키워주세요. 아, 네네네네. 네, 해당하는 값들은 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널 예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값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이 있을 경우에만 업데이트 치는 걸 하고요. 이걸로 대량 테스트 클래스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발코 테스트 에러가 발생 안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다행히 통과됐죠. 네, 어카운트 트리거 100% 했고 어카운트 TL 부분에 빠졌을 때는 안 된 거라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발코 처리도 오케이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발코 처리가 지금 된 부분이고요. 먼저 를 보시면 insert, update, delete, undelete 때 어카운트 그 등급 관리하는 부분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insert나 update 될 때 read source를 업데이트 쳐둔 부분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먼저 타겟을 추출을 하는 로직이고요. 리스트가 널이 아닐 때 그 오퍼튜니티에 크로스 1 된 것만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오퍼튜니티가 크로스 1이면서 인서트가 되거나 이즈원이 아니었다가 이즈원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 또는 금액이 변경이 될 때 또는 어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겟에 대한 어카운트 아이디를 집어넣고 이게 올드 값일 때도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타겟을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트리거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될 때 이런 로직 자체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하면 이 트리거가 털면서 이 해당하는 조건, 즉 그냥 오퍼튜니티가 어카운트에 집계가 안 돼도 되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었을 때 여기에서 쿼리가 계속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타겟이 되는 부분에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지 퍼포먼스. 이게 사실 쓸데없는 작업이 타겟이 없을 경우에 그 쿼리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코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타겟이 있을 경우에만 이 로직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어카운트를 찾아서 어카운트의 그레이드 값을 집어넣으시고 이 해당하는 어카운트 값에 있는 오퍼튜니티의 어마운트 값을 서머리를 해서 이즈원인 것만 서머리를 해서 이거를 맵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겟이 되는 어카운트 값을 돌면서 해당하는 변경 이 그레이드 값 지정하는 것도 별도 메소드로 빼놨거든요. 해당하는 메소드로 가보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등급을 리턴을 해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1억이 넘을 경우에는 A로,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B로,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C로, 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D로 이렇게 등급을 메소드로 처리를 해서 리턴을 해준 거에 해당하는 어카운트 값과 지금 이 금액이 썸된 금액 값이 해당하는 그레이드랑 틀릴 경우에 그레이드 값을 넣어주고 업데이트 쳐줄 맵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 값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어카운트를 업데이트를 쳐주게 되죠. 네, 그래서 어카운트의 오퍼튜니티 금액을 전체 썸하는 로직 자체는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벌크 처리가 되겠죠. 벌크 처리를 할 때는 항상 타겟에 되는 아이디를 셋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맵으로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때 루프를 돌면서 해당하는 값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등급에 대한 로직이고요. 다음은 리드 소스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리드 소스 부분은
인서트랑 업데이트가 될 때 어카운트에 리소스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해당하는 로직은 오퍼튜니티가 인서트가 되거나 오퍼튜니티가 리소스가 변경이 될 때 그냥 어카운트에다가 집어넣는 로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빼는 로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루프를 돌면서 대상권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권을 추출을 합니다. 이거에 리드 소스 값이 널이 아니고 인서트가 되거나 과거 값에서 변경이 될 때, 또는 대상이 되는 어카운트 값이 변경이 될 때 타겟에다 집어넣어주게 되고요. 이 타겟 값이 비어있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셋에다가 어카운트 아이디를 집어넣어주게 되고, 이거를 맵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대상권을 루프를 돌면서 어카운트 값을 가지고 오고, 이 어카운트 값에 이것도 리드 소스를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걸 별도 메소드로 빼놨는데, 해당하는 필드 값에서 추가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 이 멀티 픽리스트 값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에 이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 추가를 해주는 로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성이 되는 거를 현재 어카운트 값을 가져오는 거에서 인풋 소스 값이 틀릴 경우에 집어넣어주고, 업데이트 해줄 맵에다가 집어넣어준 다음에 비지 않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트리거가 오퍼튜니티 트리거 쪽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오퍼튜니티 두 가지 메소드에서 하나의 한 대상 개체, 어카운트 개체에다가 업데이트를 쳐주는 부분인데, 이 로직 자체 내에서도 어카운트 등급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상권을 추출을 해서 어카운트를 업데이트 쳐주고 있죠. 그리고 리드 소스 관련된 부분에도 대상을 추출을 해서 어카운트 부분에도 업데이트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카운트를 두 번을 쳐주는 로직이, 업데이트를 쳐주는 로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퍼포먼스 면에서 좀 더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카운트를 쳐줄 업데이트를 쳐줄 어카운트들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쳐주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로직을 미리 짜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실행시키는 부분들은 똑같고요. 이 중간 부분에 하나 부분 인증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해당하는 다른 개체의 뭔가 DML 작업이나 쿼리를 날려서 가져와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해당하는 어카운트 것만 찾아서 셋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셀렉트를 날려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냥 전체 트리거링 되는 리스트의 대상 개체는 일단 다 가져오는 겁니다. 어카운트 정보를 오퍼튜니티 어카운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카운트 정보를 맵으로 일단 구성을 해놓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만, 해당하는 로직이 타겟감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예를 들어서 200개의 오퍼튜니티가 업데이트가 됐었을 때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를 전체를 일단 다 가지고 와서 작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단에서 로직을 들어오면 이 타겟을 추출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는 한꺼번에 다 가져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맵에서 가지고 와서 내부 로직을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자체도 다른 개체 업데이트를 해줄 거를 웹으로 구성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 값이 보시면 위에 로직에서 비지 않았을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업데이트 쳐주는 로직으로 처리를 하시면은 퍼포먼스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럼 리드 소스 부분에서도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를
다시 타겟을 정해서 셀렉트를 날려서 어카운트 맵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져온 이 어카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업데이트 처줄 맵에다가 집어넣어 주기끔만 메소드 단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주 루트가 되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 정보가 있을 경우에 업데이트 쳐주는 로직으로 변경이 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있을지 한번 좀 테스트를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퍼포먼스를 좀 측정을 해볼 텐데 이 퍼포먼스 측정을 먼저 하기 전에 이 테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전에 컨택 트리거나 어카운트 트리거 테스트 그리고 컨택 트리거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할 때 보면 항상 어카운트 정보를 인서트를 하고 컨택 정보를 인서트를 하고 내부 단에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로직들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컨택뿐만 아니라 어카운트 쪽에서도 이거 별거 처리하는 거 일단 주석 처리해놓고 별거 처리 안 되는 부분만 일단 볼게요. 여기서도 어카운트 정보를 인서트를 하고 테스트를 위한 컨택 정보를 인서트를 하고 뭔가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로직들이 들어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도 뭐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짜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쪽에 필수 필드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 어카운트 인서트 되는 부분에 필수 필드가 추가가 되면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에 무슨 정보가 있을까요? 그레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네, 이 그레이드 자체가 required로 변경이 되게 되면 해당하는 테스트 클래스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카운트를 인서트하는데 여기 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이죠. 작동을 해보면 세이지에 그레이드가 필수 필드로 필요하다는 값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 테스트 클래스 쪽에는 이 어카운트를 다 찾아서 테스트를 위한 필드 값을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 쪽에도 집어넣어주고 컨택 트리거 쪽 테스트 쪽에도 찾아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테스트할 때 에러가 발생이 안 되겠죠. 다시 테스트를 눌러보면 다른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클래스가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정을 해줘야 되는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 클래스를 위한 개체를 만들 때는 이 개체를 만드는 클래스 단을 별도로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위한 개체들을 다 선언을 해주고서 작업을 해주는 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엄청나게 편리가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한 부분에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저기서 선언한 개체를 가지고 와서만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어카운트 트리거 테스트 쪽에서 여기서 바로 그냥 선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개체를 만드는 클래스 단에서 어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테스트 필드가 추가된다거나 뭔가 로직이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 일일이 테스트 클래스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해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 테스트 클래스 단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가만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테스트 개체를 만드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아까 전에 좀 이어서 퍼포먼스 쪽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초반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오퍼튜니티를 인서트를 했을 경우에 시간을 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체크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 테스트 클래스를 보시면 어카운트를 100개를 인서트를 하고 해당하는 오퍼튜니티를 100개를 찾아서 인서트를 해주는데 이거를 시간 체크를 해줍니다. 인서트를 트리거가 작동하기 전에 시간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트리거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 100개를 인서트를 한 다음에 엔드 시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디버깅으로 찍어볼게요. 지금은 트리거가 처음에 설명을 했던 각 메소드마다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를 셀렉트를 해서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다른 메소드에서는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또 셀렉트를 해와서 업데이트 중 이 두 번으로 나눠서 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를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로그를 확인을 해보면 1.3.8, 1.38 초가 걸렸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1부터가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셀렉트를 해오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업데이트 쳐주는 부분의 퍼포먼스를 한번 봐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쳐주는 걸로 트리거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0.9초가 걸렸죠. 0.94초가 걸렸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0.9초가) 걸립니다. 이것처럼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단순하게 몇 가지 로직이 안 된 부분인데 0.6초 차이면은 뭐 별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 단에서는 로직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쌓여져 갈 거고요.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0.6초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모았다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좀 처리를 하기에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부단에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내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뭔가 읽어와서 처리를 한다거나 거기다가 쓴다고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만치 왔다 갔다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차이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인사도 직접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세일즈포스를 접한 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저도 아주 대단한 개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오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이 도와가면서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의 소스 자체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뭐 효율적인 거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발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 발전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녹화하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온라인상으로 뭐 채팅이나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